지금의 이제 그 삼성그룹의 의사결정 구조는 아직까지는 정말로 권위가 너무 부족한 이주용 부회장과 그다음에 이학수 부회장에 비해서는 조직 장악력이 한참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최지성 실장과 그다음에 매우 아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장충기 사장과 김종중 사장 요 네 사람이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의사결정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굉장히 각자의 단기적인 어떤 이익에 따라서 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미래전략실 임원 중에서 장충기 사장을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같이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모든 로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장충기 사장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지만 지금 미래전략실에 있는 그 핵심 임원들이 해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 정말로. 왜냐하면 공식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다, 등기이사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 가서 투자자도 만나고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그냥 삼성전자의 사장이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관이 저 외부의 그 사령관으로 안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환관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권력이 생기는 사람이니까 멀리 안 가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글로벌 기업의 그룹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글로벌 마인드가 매우 약해요. 그게 이학수 부회장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뭐 어떻게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왜 그러면 그 물산 합병을 그같이 정말 단기적인 시각에서 무리하게 했을까? 이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합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사장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딱 농담을 던졌어요. 참 사장님 이번에 정말 무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장의 답이 제가 무리한 게 아니라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끝나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물론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 말이지만 저는 근데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아차 싶었을까? 숨어서 커튼 뒤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어떤 접촉에 기회가 없어요. 객관성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방식으로만 결정을 하게 되는 그게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 대목에서 약간의 제가 요번에 이제 국조 때 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우리 김성회 보좌가 여기 설명을 좀 할 텐데 재벌 회장님들 8분이 다 나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장충기 그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재용은 무조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미래전략실에 그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요, 저는 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장을 커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증인 채택이 이제 신청이 들어갔는데 한 이틀 전부터요, 이 국회에 와서 누비면서 자기 빠지고 김종중 김신을 대신 넣으려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중 와서 질문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장충기가 와봤자 이재용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목도 못 받았을 게 그날은. 근데 자기가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결국은 자기 대신에 김종중하고 김신 사장 두 사람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보고 제가 놀랬던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장이 나가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호위무사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자기 빠지려고 이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걸 느꼈어요. 우리 이제 그 지금 이 미래전략실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성회 보좌관이 여기 할 얘기가 잠깐만. 많아요. 진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렇죠. 사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이 아니라 역시 그 참모 조직에 있는 그 사장인데 우리 같았으면 같이. 정말 거기 가가지고 옆에서 회장님을 보위하기 위해서 뭐라도 했을 거다. 그렇지. 근데 어떻게 삼성 애들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나오려고 했던 그 노력을요, 우리 국회에서는 다 알아요. 몇 사람을 풀어가지고 국회의원들 한 명씩 다 집어가지고. 이게 과도기 체제하에 왕세자와 그 선왕의 가실등 간의 관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벼룩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나갈 길을 본 거죠,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성희 보자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그 한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짓거리 했던 것들을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다른 보좌관실이나 다른 방이랑 이제 본인이 당했던 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전 뭐 한이 많지는 않고요. 예. 저는 재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뭐. 아마 나만큼 사랑하겠어요. 뭐. 재밌었던 것은 8명의 총수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전경련의 2사람에서 10사람이 나오기로 했는데, 7명에다가 CJ에다가 전경련 2명이었군요. 나오기로 했는데, 저희가 각 의원실에서 거기에 붙여서 같이 불러들 참고인들하고 이 기타 증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두 분이 참고인이었고. 예. 근데 저희는 이렇게 그림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꼭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논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회의가 시작되더니, 그냥 그 10명만 딱 증인 채택하고 이 의사봉투 들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증인도 한 사람도 못 부르고, 참고인도 한 사람도 못 부른 상태에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야,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위원 중에 4분의 1 설명을 그냥 받으면,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일일이 전화를 직접 다 해서 그 중에서 10명을 설득해서 18명 중에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소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소집을 하니까 위원장과 뭐 이제 다른 의원들이 어마 뜨거라 해서 그럼 그냥 우리가 소집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해놓고 그 회의에서 이제 장충기 사장이 증인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순간 이완영 의원이 잠깐만, 나도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간사간 협의를 다시 하자. 라고 나갔다 들어오더니. 우리 남겨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나 참. 예, 거기서 이제 장충기가 사라지고 김종중하고 김신으로. 근데 여기서 이완영만을 나쁜 사람 보면 안 돼요. 나머지 간사들도 똑같은 부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는 게 저는 그때 장충기가 사라질 때 사실 눈 깜짝도 안 했어요. 나는 주진영, 김상조가 사라질까봐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두 사람은 참고인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냥 자리를 버틴 이유는 단 하나. 이완영이 무식해서 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장충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충기만 빼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장충기를 뺀다 한들 우리가 할 말을 못할 게 아니었거든요. 회장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저는 뭐 주변에 뭐 아는 또 이렇게 재벌 기업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 회장 좀 봐주세요. 제가 원래 알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재용이 나와 있는데 왜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간사님들이 셋이 갔다 와서 제가 펄펄 뛰고 난리를 쳤죠. 저보다 이제 박영선 의원이 더 열지고 막 이쪽 간사한테 야단을 쳤더니. 박범계, 김경진 의원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김경진 의원이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 사람한테 물어보래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야, 같이 해놓고서 왜 나한테 핑계를 대? 막 자기들끼리 셋이서 주고받는 거야. 근데 거기서 메인은 이완영이죠. 이완영이 해서 김종중이 합병엔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둘 놓으면 돼. 그 장충기 빼. 근데 나 그때도 생각이 아까 똑같은 생각이 장충기가 회장 나오는데 이렇게 빼려고 자기를 빼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 장충기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경향신문에 제가 쓴 컬럼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털에 김상조 치면은 위에 그 컬럼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 사실 그 앞부분을 문화일보가 아주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제 기사화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만 저는 이제 그 컬럼의 포인트가 이제 뒷부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요 합병과 관련된 또는 이제 승마협회와 관련된 그 사건들의 일지를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세요. 2014년 9월 대구에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대 때 정유라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 당시 2014년 말 2015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모든 그룹의 이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최순실의 존재를 전혀 모를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2014년 9월 달에 대통령이 딱 찍어서 뭘 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군데? 라는, 이건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바로 장충기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최순실의 존재를 제일 먼저 확인했던 사람이 삼성그룹의 장충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심지어는 2015년 초까지도 안종범 경제수석조차도 최순실의 존재를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장충기 사장은 그 즈음에서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만 몇 세 되면은 물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은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이 장충기 사장이 지위가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당연히 비선 실세를 포착하고 내가 그 로비를 맡았는데 어떻게 당연히 힘이 더 세지죠. 그러고 나서 로비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모 부처에서는 삼성 얘기가 나오면 다 청와대 쪽에서는 장충기 사장하고 연락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순실의 존재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재용의 승계를 완성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도 사용한 사람이 바로 장충기. 사실 이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점을 찍어서 보여드린다면 그 대구에서 그 창조경제 핵시세타 그 오픈할 때 만나고는 그리고 그 연말에 삼성 인사 때 SDI의 박상진 사장이 삼성전자로 옵니다. 그러면 전자로 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회장사가 되는 거예요. 승마협회. 그러니까 이 단계가 지금 보면 그림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김상조 선생이랑 전성희 선생이랑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장충기를 감옥에 보내면 골프를 치면 그건 버디다. 장충기까지 못 가는 게 파일 거예요. 그리고 장충기를 잡으면 그 정도면 망외의 소득이고, 근데 그래봤자 또 다른 사람이 하겠죠. 이재용까지 가면 그건 이글에 가까운 거다. 홀인원이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이재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장충기는 그걸 전체적으로 지휘를 한 행위가 있잖아요. 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잡아넣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충기 씨가 잡히는 거 정도가 아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원래 저기 안민석 의원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범인은 숨는다. 그 청문회 때 장충기가 자기가 안 나오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회장 내보내고 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이 청문회 얘기를 잠깐 더 하면 자기네들이 간사 세 놈이 죄송. 이게 나중에 편집할 때 빼주세요. 편집이 어딨어. 생방인데. 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그 셋이 장충기를 빼기로 합의를 해놓고 그 나머지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 항의를 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날 청문회에서 열심히 지네들끼리 장충기 노래를 부르잖아요. 속지 마세요. 국회의원 말하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이랑 뒤에서 자기들끼리 뭐 하는지 전혀 믿지 마세요.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지금 그 간사들이 장충기를 씹고 그리고 이재용의 그 구속이 안 됐다는 걸 갖고 펄펄 뛰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만 그럼 하면 저도 그 회의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날 회의를 할 때 11월 28일 저희 증인 채택안 회의할 당시에 국민의당 간사가 한 말이 그 다음에 장충기 사장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비교적 증인 가치가 조금 덜하다. 그래서 뺐다라고 거기서 아예 얘기를 하죠. 예. 회의록에 나와. 예, 회의록에 나오니까 드린 말씀인데, 근데 이 청문회 제목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었고, 삼성에서 최순실 등을 접촉해서 국정농단을 한 건 장충기라는 거를 조금 선수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랬는데 증인 가치가 덜하기 때문에 김종직으로 교체했다.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왔자 별볼 일도 없었지만 숨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재벌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특정해서 말하는 삼성에 관련된 문제는 그 누구도 누가 우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릅니다. 네, 절대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 맞고서는 믿지 마세요.